인생과 함께하는 안방 중국어 프로젝트 제1과 니하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감사와 사과의 표현을 말할 수 있다. 부의 성조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们把书翻到30页 교과서 3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30쪽의 두 번째, 장우이가 왕리의 책을 들어줍니다. 이 부분과 요점 쏙쏙의 3번, 감사와 사과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입니다. 녹음을 듣고 큰 목소리로 단어를 따라 읽어봅시다. 오늘의 단어입니다. 두 번씩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谢谢谢谢不不客气客气谢谢对不起对不起没没关系关系 오늘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谢谢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 자체가 네 번째에 나와 있죠. 감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할 사자로 우리가 한자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시에 감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중국어에서는 두 글자를 선호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어 감사 표현은 두 번 반복하는 시시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시. 고맙습니다. 시시. 네, 그 다음 뭐뭐이,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부정부사 뿌. 이 친구는 별표를 한번 치고 가볼까요? 별표. 자, 중국어 부정문을 만들 때 거의 90% 이상은 다 뿌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지금 부사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뿌 뒤에 어떤 친구가 올까요? 네, 수로가 오겠죠. 서술어가 올 텐데 중국어의 대표적인 수로 뭐라고요? 네, 형용사나 동사. 그 앞에서 뿌를 붙이게 되면 이것에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가봅시다. 客气, 客气. 예의를 차리다 라는 뜻인데요. 자, 客 같은 경우에는 손님 객자죠. 손님.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는 객. 뒤에 있는 치 같은 경우에는 기운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글자죠. 안에 있는 걸 빼고 지금 간화되어 있는데요. 네, 그냥 이 도금만 보면 객기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객기는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어에서 객기는 손님의 기운입니다. 손님의 태도예요. 그래서 예의를 차리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의를 차리다 말고 또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사양하다, 거절하다. 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C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부크치라고 하는 표현을 배울 텐데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예의를 차리지 마세요. 사양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크치, 불객기라고 쓴 것은 객기 부리지 마 요게 아니라 예의를 차리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미안합니다 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UI 사이에는 이가 있죠. 그래서 읽을 때 뚜이가 아니라 뚜이라고 읽어야 하고요. 뚜이부치, 뚜이부치.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뚜이부치 같은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라고 적혀 있지만 실은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 같아요. 첫 번째 뚜이는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대면하다 할 때 대자거든요. 마주대하다, 마주하다. 뿌는 뭐뭐 아니다 라고 했었고요. 치는 네, 일어날 기자죠. 일어나다.
즉 뚜이부치는 뭐냐면 마주 대하고 일어설 수가 없다. 거기에서 연상되는 것은 뭔가 고개나 허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에서 어떤 의미를 관용적으로 쓴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뚜이부치 굉장히 미안해서 고개나 허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may, 없다. 이 친구도 지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별표 하나 치고 없다라는 단어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관계입니다. 관계의 발음 관시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뭐 중국 관련 신문이나 뉴스를 본 친구들은 이 발음,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관시가 중요하다. 즉 인맥을 나타내는 말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주요 표현으로는 매관시, 관계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튼 오늘 이 과에서는 요번 차시에서는 주요 단어 7개만 외우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본문 시작해 볼까요? 본문 연구입니다. 큰 목소리로 본문을 따라 읽어봅시다. 읽기 2. 장웨이가 왕리의 책을 들어줍니다. 谢谢，不客气。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谢谢 무슨 뜻이었죠? 감사하다 라는 뜻이었고 우리가 매끄럽게 해석한다면 고마워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뿌라는 친구였는데 뭐뭐이 뭐뭐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원래 뿌는 성조가 몇 성이었죠? 맞아요. 원래는 제 4성이었는데 성조가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팁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별표를 하고 한번 챙겨볼게요. 뿌는 원래 몇 성인데 제 4성인데 뒤에 몇 성이 오게 되면 제 4성이 오게 되면 제 2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여기 별표 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변환 성조 표기 부분에 대해서 변환 성조 표기합니까? 그렇죠. 변환 성조 표기합니다. 변환 성조 표기한다. 네, 잠시 후에 중국어 성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튼 뒤에 크라고 하는 4성이 오다 보니까 뿌가 2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바뀐 성조를 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치는 무슨 뜻이었죠? 예의를 차리다, 손님의 기운을 갖다, 거절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부크치는 천만에라고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원뜻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양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예의 차리지 마세요. 손님의 기운을 훔치 마세요. 네, 사양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네, 이 정도 원뜻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요점 쏙쏙입니다. 감사와 사과 표현인데요. 시에시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뜻으로 뒤에 대상을 붙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교과서에 不客气 이게 나왔었죠? 또는 不谢 감사하지 마세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대상을 뒤에다 붙인다 라고 했는데 여기 누가 나왔죠? 선생님이 나왔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면 谢谢老师 이렇게 대상을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谢谢老师谢谢老师 그러면 대답할 때는 사양하지 마세요. 不客气 예의 차리지 마세요. 不客气 혹은 감사해하지 마세요. 不谢不谢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 不谢 같은 경우에는 뭘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 시에가 성조가 4성이다 보니까 뿌의 성조가 어떻게 2성으로 표시되어 있고 네, 소리도 그렇게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고마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에시 뒤에다가 대상을 쓰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시에시니, 시에시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과의 표현입니다. 또이부치는 미안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또이부치는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라고 했었죠. 그것을 관용적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쓰는 건데 또이는 원래는 대면하다 할 때 대자입니다. 마주대할 때. 마주대하는데 뿌 아니다 치 일어날 기자. 마주대하고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모습, 거기에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메이 관시, 메이는 뭐였냐면 없다. 관시, 관시는 뭐였다고요? 관계.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원뜻으로 좀 기억해주면 어떨까요? 관계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냥 괜찮습니다. 뭐 천만에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원뜻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천만에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에시 하면 우리가 부크지, 또이부치 하면 메이관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둘 다 매끄럽게 해석하면 부크치나 메이관시나 천만에 괜찮아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호환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만에요니까 혹시 여기에 부크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발을 밟았어요. 또이부치 미안해 라고 얘기했는데 천만에 괜찮으니까 부크치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해서 부크치 하게 되면 뭐예요? 예의를 차리지 마세요. 사양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즉 발을 계속 밟아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의역을 해서 천만에 괜찮아 이렇게 하면 외우면 둘이 마치 호환이 될 것 같지만 실은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시에 대한 대답으로 부크치 사양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对不起 미안합니다. 매관시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원뜻을 조금 기억하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요. 对不起는 우리 필수 표현으로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는데 실은 이것보다도 다른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不好意思 요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不好意思不好意思 자, 이스라고 하는 것은 의사, 뜻 뭐 이런 건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했거나 양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데요. 정말 미안한 그런 경우에는 또이부치를 쓰시고요. 평상시에 미안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다라고 하면 不好意思 이런 것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对不起, 不好意思, 둘 다 미안해 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어의 성조 변화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중국어는 왜 이렇게 성조가 많이 변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 전체에서 성조가 변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배웠어요. 뭐냐면 제3성의 성조 변화, 숫자 1의 성조 변화, 그리고 뿌의 성조 변화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3성의 성조 변화, 삼성 뒤에 1성, 2성, 4성 경성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툭 떨어지는. 원래는 이렇게 하고 꺾여야 되는데 딱 이 부분 내려가는 것만 하는 반삼성의 소리를 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제3성 뒤에 제3성이 왔을 때 앞에 이 삼성 어떻게 발음한다? 제2성으로 발음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아마 기억을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삼성의 성조 변화, 변한 성조 표기합니까? 변한 성조 표기하지 않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1의 성조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단독으로 있거나 아니면 순서를 나타낼 때를 빼고는 성조가 변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뒤에 1성, 2성, 3성이 왔을 때 몇 성으로 바뀐다? 4성으로 바뀌죠. 그리고 뒤에 4성이 왔을 때 몇 성으로 바뀌어요? 2성으로 바뀌어요. 자, 이 친구는 변환 성조 표기합니까? 표기를 하죠. 변환 성조 표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뿌의 성조 변화를 한번 볼게요. 뿌는 원래 제4성입니다. 그런데 뒤에 제4성이 왔을 때만 몇 성으로 바뀌어요? 네, 2성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뿌 뒤에 1성, 2성, 3성이 온다면 뿌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할까요? 네, 뿌는 변화가 없으니까 4성으로 표기를 해야겠죠. 자, 이 친구는 변환 성조 표기합니까? 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보시면요. 1의 성조 변화랑 뿌의 성조 변화가 같아요. 유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뒤에 1, 2, 3성이 왔을 때 뿌가 4성으로 발음되죠. 2도 4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뒤에 4성이 따라오죠. 뿌가 아까 몇 성으로 바뀌었죠? 2성으로 바뀌었어요. 2도 역시나 숫자 1도 역시나 2성으로 바뀌었죠. 둘의 성조 변화는 어떻다고요?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은 1의 원래 성조가 몇 성이다? 제1성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성조 표기에 있어서 제3성은 표기하지 않고 1과 뿌는 변환 성조 표기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중국어 성조 변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말하기 연습입니다. 큰 목소리로 주요 회화 표현을 말해 봅시다. 말하기 연습, 감사와 사과의 표현입니다. 고마워요. 谢谢. 谢谢. 너에게 고마워. 谢谢你. 谢谢你. 선생님 고맙습니다. 谢谢老师. 谢谢老师. 예의 차리지 마세요. 不客气. 不客气. 고마워 마세요. 不谢. 不谢. 미안해요. 对不起. 对不起. 미안해요. 不好意思. 不好意思. 관계없어요. 没关系. 没关系. 不怕慢,只怕站.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